이균용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됐습니다. 175표가 나왔죠. 175표 부결. 일단은 오늘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한 35년 없었어. 대법원장이 이렇게 낙마하는 경우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바로 그런 직책이에요. 국회가 반대하면은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야 국회가 반대해도 임명할 수가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에요. 자, 이균영의 부결은요, 사법부가 원하던 겁니다.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이재명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 쳤다가 기각당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의 반란이다. 사법부가 지금 견디지 못한다. 자, 사법부가 윤석열 정부와 결을 반대로 가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균영을 지명한 거예요. 판사들이 이균영이 대법원장 되는 걸 참지 못합니다. 저런 인간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말도 안 된다. 판사들이 열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법부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줬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줬다라는 건 의미가 큽니다. 결국은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면요, 사법부가 도와줘야 돼요. 사법부가 상식선에서는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판사들이 법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인간들이고 여론에 굉장히 휘둘리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판사 AI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상. 자, 박근혜 탄핵 법리적으로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여야 진보 보수 지지자들 할 것 없이 박근혜는 안 되겠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주말마다 그냥 100만씩 막 모이니까 부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박근혜 탄핵이죠. 물론 요즘에 이제 변희재 대표의 태블릿 조작,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거 박근혜 탄핵은 오바였다. 무능한 걸로 탄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어떡할 거야? 미안합니다. 박근혜 씨. 뭐 사과하면 되지 뭐. 조작한 건 팩트다 이 말이야. 변희재를 건드리질 못하고 있잖아요. 이균용을 부결시킨 건 사법부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 정부가 무너지는 거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권이 무너지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태블릿 조작이 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희재 대표가 오늘 이제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홍콩에 있는 아시아 주간이라는 꽤나 유명한 잡지라고 해요. 여기에 헤드에 표지에 걸렸습니다. 윤석열은 범죄자다. 인터뷰를 했어요. 이전에 누구랑 했냐? 산케이랑 했죠. 산케이랑 해서 산케이 해외판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의 1위에 그 기사가 변희재의 인터뷰가 딱 실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정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변희재가 매일 나와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범죄자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변희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죠. 자, 변희재라는 사람은 우리 편은 아니에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변희재 대표입니다. 변희재는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블릿이 조작됐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변희재란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메시지만 봐야 되는 거예요. 변희재의 추종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희재 대표가 많이 예측도 많이 맞췄었고 이랬는데 요즘에 틀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변희재라는 사람을 보지 말고 메시지를 보면 되는데, 대놓고 윤석열이 범죄자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조선일보에서 세월호 7시간 그 당시에 호텔에 갔었다 이런 보도를 조선일보가 했어요. 산케이가 그걸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정부가 산케이를 고소를 했어요. 조선일보는 안 건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산케이 한국 지부장 불려오고 막 재판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적을 안 해. 항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산케이가 그렇게 고소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희재랑 인터뷰를 하고 이걸 기사로 실을 때 엄청나게 조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변희재 대표의 말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했냐, 법무팀들을 다 꾸려가지고 이거 기사화해도 한국에서 고소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면밀히 검토를 하고 기사를 냈다는 겁니다. 그건 뭐야? 태블릿 PC 조작됐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케이는 보도를 한 거예요. 홍콩의 이 아주주간이라는 잡지, 꽤나 유명한 잡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표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죠.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카드는 폭탄이 될 거예요. 변희재라는 사람 혼자서 막 주장을 하고 있었고,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저도 음모론자인 줄 알았죠. 투표 조작 이런 거를 외치는 황교안 뭐 이런 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조작된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이 태블릿이 최순실 거다. 1태블릿, 2태블릿 둘 다 최순실 거다. 이렇게 해서 최순실과 박근혜를 엮어가지고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최순실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탄핵까지 당했고, 물론 박근혜 탄핵은 태블릿 말고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지만 이 태블릿이 최순실 거가 아니라고 최순실은 주장을 했어요. 계속 내 거 아니다. 나는 기계치라 태블릿 같은 거 잘 쓰지도 못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검찰은 아니다. 1PC, 2PC 둘 다 이거 태블릿 이거 최순실 거다 라고 얘기했고, 판사는 검찰 손을 들어줬어. 근데 그러면 최순실이 자 내 거니까 그럼 내놔 달라고 했어요. 안 줘. 검찰이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주고 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안 주고 있어요.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거 최순실 거라며, 니들이 최순실 거라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인정했어. 그러면 최순실한테 돌려줘야지. 안 주고 있어요. 그거 받으면 바로 포렌식해서 조작 증거 다 찾는다. 일단 확실하게 찾은 건 전원이 수시로 켜졌다 꺼진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래 증거는 확인하고 봉인한 상태로 보관해야 되는데, 봉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기간에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가 수차례 반복된 흔적이 나온 거예요. 이거 왜 만졌냐? 봉인된 증거 누가 만졌냐?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저절로 켜졌다 꺼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자, 사법부가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는 거에 태클을 걸고 있죠. 여기에 지금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판사와 검사가 같은 편이 아니면요,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검찰 권력이 무섭다 다들 쫄아 있었는데, 유창훈 판사인가요? 구속영장 한 명이 기각 딱 시키니까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아, 검찰 권력이라는 게 좆도 없구나. 졸라 무서운 게 아니구나. 이게 눈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어요. 판사들이 정신만 차리면 검찰의 저 무도한 나쁜 짓들 다 박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검찰 권력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고요. 젊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너지고 있어요. 나중에 변희재의 저 태블릿이 핵폭탄이 돼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쫄아서 기사를 못 쓰는 것 뿐이야. 타이밍 재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요, 한겨레의 김의겸 기자가 쥐고 있었어. 조선일보에 이진동 기자가 쥐고 있었어요. 언제 터트리지? 서로 간에 의견 교환하면서 타이밍을 굉장히 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적절한 타이밍에 터트렸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때가 차야 돼. 한국 내 기자들이 변희재 태블릿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까요? 이거 파고 정리해놓은 기자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로 잃은 권력이에요. 우리는 태블릿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박근혜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탄핵까지는 오바였다. 미안하다. 난 사과할 수 있어. 무능한 걸로는 탄핵이 안 되거든요. 사과합시다 우리. 태블릿 조작은 사실이에요. JTBC에서 태블릿을 탁 터트리면서부터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의겸 기자, 이진동 기자가 갖고 있었던 최순실 관련 자료들이 바바박 쏟아져 나오면서 급물살을 탄 거예요. 근데 그 태블릿이 조작된 거다? 야, 이거는 박근혜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지. 사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범죄자가 맞다. 변희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걸 보면 이거는 확실한 팩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분명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금 보궐선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보궐선거예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나왔어요. 오후 2시 기준 현재 4.82, 역대 최고 투표율이다. 문제는 내일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전투표하기 어렵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강서구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지난 전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었죠. 그때가 25%가 26%인가 그랬어요. 총 투표율이. 보궐선거 투표율은 낮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이에요. 지금 보궐선거에서. 저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50%가 넘어갔었어요. 뭐 당연했었죠. 워낙에 큰 선거였으니까.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투표율이 40% 넘으면 넉넉하게 압승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너무 낮아. 목표를 크게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해야지. 너무 낮아요. 물론 전주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중량감이 떨어지는 구청장 선거 40% 목표가 높은 것 같지만 아니야. 50%를 목표로 잡아야죠. 민주당 이게 선거는요. 유권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야 된다니까. 40% 너무 현실적이잖아. 나름대로 높은 목표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건데 아니라니까. 50% 이상 나오면 이 정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전략을 짜야지. 그래야 유권자들 마음에 불이 붙는다. 자, 지금 사전투표율 꽤나 높은 편입니다. 만족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딱 3표 부족하다. 언제나 선거에 임할 땐 딱 3표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 내일 주말이잖아요. 내일 투표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지인들, 이웃들 전부 다 투표 독려하시고 투표했는지 물어보시고 투표하자고 하고 투표 안 할 사람 끌고 가고 투표하면 밥 한번 살게. 사전투표하는데 가서 투표하고 밥 한번 사주고 이렇게 해야 돼.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50% 투표율 넘잖아요. 이 정권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위기는 지금 좋은데 만족하면 안 돼. 절대 우리에겐 만족이란 없어.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계속 한 표만 더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주변에 강서구에 사시는 지인이 있으면 전화 한 번씩 돌리세요. 강서구로 놀러 갈 테니까 투표하고 술 한잔 하자. 해야 됩니다. 술 살게. 밥 살게. 있으면 하십시오. 한 표라도 더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선택한 진교훈이잖아요. 진교훈이 압승하는 건 이재명이 압승하는 것과 똑같아요. 진교훈이 압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내 수박들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당간당하게 이기잖아요. 수박들 이거 봐라. 이재명으로 선거 안 된다. 이딴 개소리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아시겠죠? 움직이셔야 됩니다. 강서구에 지인이 있는 분들 전화 한 번씩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바꿀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